조선시대의 화려한 저택 한가운데 외로운 미망인 김부인은 탄탄한 몸매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닌 젊은 하인 민수의 매혹적인 눈빛에 빠져들었다. 우연한 듯한 가벼운 접촉, 우물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밤을 보내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갈망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헌신적인 모습 뒤에는 어두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 과연 김 부인은 열정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밝혀낼 것인가? 옛날 조선시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웅장하고 눈에 띄는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부유하지만 외로운 미망인 김 부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김 부인은 우아한 아름다움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고 그 눈빛에는 지혜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좀처럼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오랜 세월 전 세상을 떠난 고위 관료였고 그는 막대한 재산과 함께 사랑 없는 삶을 그녀에게 남겼다. 광대한 저택에는 충직한 하인 몇 명만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김 부인은 높은 담장 속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무서워하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차갑고 오랜 세월 외로움에 얼어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도도한 겉모습 뒤에는 이해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저택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마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부에 관한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져 많은 이들의 욕심을 자극했지만 김 부인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누구도 자신의 경계를 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하인이 저택 문 앞에 나타나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솔직한 인상과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천한 출신이었던 민수는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하고 말솜씨가 좋아 곧바로 허드레지를 맞는 하인으로 채용되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바로 계략과 기만으로 엮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김 부인을 감정과 배신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서막이었음을. 민수는 곧 김 부인의 엄격한 질서 아래 운영되는 저택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태도로 마당을 쓸고 김 부인이 아끼는 정원을 돌보는 등 모든 허드레지를 도맡았다. 솔직한 인상과 반짝이는 눈빛, 겸손한 말투는 다른 하인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민수가 진정으로 주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부인이었다. 그는 항상 절묘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추운 오후엔 따뜻한 차를 가져오고 때로는 민담을 들려주어 그녀에게 보기 드문 미소를 짓게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마치 한 화가가 진정성을 그려내듯 정교하게 짜인 연출이었다. 원래 낯선 이에게 경계심이 강했던 김 부인은 처음엔 민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하며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 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흠뻑 젖은 채로 그녀에게 우비를 가져다 주었다. 그 순간 김 부인은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면서도 잠시 감동을 받았다. 이후 민수는 자신이 고아로 자라 집도 없이 떠돌았으며 세상의 냉대 속에서 살아온 비참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나 과장되지 않아 의심을 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김 부인은 점점 민수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개인 서류 정리나 아끼는 말의 돌봄 같은
보다 사적인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냉정하기만 하던 여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하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점점 김 부인의 막대한 재산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길은 순조로워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김 부인의 점점 더 많은 신임을 얻게 되었다. 허드레질을 하던 하인에서 점차 곡물 창고 관리, 상인과의 소규모 거래 처리 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언제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던 김 부인은 이제 민수를 자신의 사적인 세계로 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고인이 된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 그녀의 가슴을 갉아먹는 외로움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았다. 민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때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부인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급 비단 옷, 약간의 금전 등 값진 선물을 민수에게 주기도 했으며 이는 그녀의 신뢰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상쩍은 눈초리로 둘 사이를 바라보았다. 김 부인이 젊은 하인의 외모와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부인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의 민수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무더운 어느 여름밤, 민수는 일부러 김 부인에게 곤란한 장면을 들키게 만들었다. 그는 웃옷을 벗은 채 우물가에 서서 무더위를 한탄하며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 연출된 나약함과 민수의 젊고 탄탄한 몸매는 김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점차 민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삼으려 했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 일부를 그에게 관리하게 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민수의 계획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몰래 편지를 써 외부로 보냈고 이웃 마을의 낯선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수상한 눈빛, 밤중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민수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김 부인의 전 재산을 노리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제 그는 목표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김 부인이 민수에게 보낸 신뢰는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의 가짜된 외면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온 저택이 고요에 잠긴 순간 하녀 혜진은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몰래 다가갔고 민수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금은 보화를 모두 챙긴 뒤 보름달이 뜨기 전 도망치자고 계획하고 있었다. 충직한 하녀였던 혜진은 충격에 휩싸인 채 민수를 몰래 감시했고 결국 그의 방에서 숨겨진 여러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들에는 민수가 부유한 과부들을 노리는 사기단의 일원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경악한 혜진은 즉시 이 사실을 김 부인에게 알렸다. 김 부인은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민수가 맡았던 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 정교하게 횡령되었음이 밝혀졌다. 진실을 마주한 김 부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단지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정을 준 젊은 하인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김 부인은 민수를 본관으로 부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다. 다른 하인들 앞에서 그녀는 민수의 죄를 하나 낱낱이 드러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수의 거짓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민수는 억울한 척 부인하려 했지만 혜진이 발견한 편지들과 여러 증거 앞에서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민수는 망신을 당하며 저택에서 쫓겨났고
저택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떤 이들은 민수가 관군이 오기 전에 일당과 함께 도망쳤다고도 전했다. 김 부인은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 광활한 저택은 이제 더없이 적막해졌고 민수라는 사기꾼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경종을 울리는 전설로 남았다. 진심처럼 보이는 것도 때로는 치밀한 속임수일 수 있음을 말이다.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김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한때 민수가 달콤한 거짓말로 활개치던 광대한 저택은 이제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고 명예도 지켜냈지만 배신당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외로움은 이제 더욱 깊어졌고 그것은 결코 완전히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김 부인은 점점 더 경계심이 강해졌고 충직한 하인이라 해도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얼굴이라 해도 더 이상 쉽게 신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달빛이 창을 비출 때면 그녀는 책상 옆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며 거짓말에 마음을 내준 자신을 자책했다. 김 부인과 민수의 이야기는 곧 마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닥불 앞에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의 지혜와 동시에 그녀가 겪은 비극 그리고 민수의 교활함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가장 순한 자를 더욱 경계하라는 경고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은 신뢰와 경계심에 대한 값진 교훈으로 남았다. 마을 어머니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달콤한 말 속에 숨은 위험을 조심하라고 타이르곤 했다. 시간이 흘러도 김 부인의 저택은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조용히 모든 일을 지켜본 증인이자 지나간 비극을 고요히 증언하는 존재였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은 그 방향을 바라보며 김 부인이 다시 기쁨을 찾았을지 혹은 영원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지를 상상했다. 김 부인과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끌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